주말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제 송원재TV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송원재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실 것을, 송원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관계되는 세 가지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또 대장동과 성남FC 재판과 관련해서 이걸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을 열 거냐, 한 달에 몇 번을 열 거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빚어지면서 아직 본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재명의 구속을 놓고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 작가 김훈에 대해서, 작가 김훈이 지난 4일 중앙일보에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국 비판은 문장에서 두 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딸들이 나서서 또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훈에 대해서 가전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절필하라, 노망이 났다, 이런 가전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욕설입니다. 이 과거에 작가 이문열도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정치 테러입니다. 정치 테러를 당했는데, 김훈이 지난 4일자로 중앙일보에 쓴 글이 이런 겁니다. 내 새끼 지상주의가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분, 이게 내 새끼 지상주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두 줄 적었습니다. 조국 가족들도 아직도 자신의 소행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과 슬픔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조국 가족도 기득권층의 내 새끼 지상주의다, 이렇게 지적한 것.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개딸들, 교수까지 나서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송원재TV 댓글에서도 몇몇 분이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조민에 기소한 부분, 이게 맞느냐, 소위 검찰도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자신이 또 이야기하다시피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측은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조민을 조국 때문에 왜 기소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립니다.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한 가족을 이렇게 모두 기소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맞느냐. 또 조국의 그 부인인 정경심은 감옥에까지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어떤 논란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테러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은 지금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입시 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지금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처벌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이 논쟁 이전에 조국이 모른다라고 하면 이런 논쟁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짜증나는 경우가 이 모른다라고 할 때입니다. 이 기자나 보도를 하거나 논평을 할 때는 양측의 모두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도 자신이 다른 이야기, 발뺌을 한다든지 다른 반대 의견을 낸다면 제가 논쟁을 통해서 또 근거를 제시를 해서 서로 그 논쟁 자체도 이 보도거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럴 경우에 기사를 쓸 때는 잘 보시면 언제나 뒷부분에 이 중요한 사람의 의견, 자신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못 들을 경우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또는 모른다라고 외면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자들이 가장 짜증나는 대목인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른다라고 할 때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에도 있고 지금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조국이. 그런데 조국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악의가 안 맞는 겁니다.
판사도 묻게 되는 것이고 검찰 뭐 누구나 다 묻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법대에 인턴 활동을 한 부분이 허위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몰랐고 엄마와 지금 조민이 다 그럼 한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 왜 몰랐느냐?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럼 모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왜 몰랐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는 거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를 그걸 입증할 책임이 조국에게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빠가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그 과에서 인턴을 한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이 됐습니다. 이걸 조국 모르게 부인 조민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일이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조국이. 이렇게 조국이 자신이 정말 모르는 것이었는지 왜 모르는 것이었는지 자신의 책임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모두 부인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경심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남편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는데 그 법대 교수에 가서 인턴을 하는데 정경심이 남편 모르게 어떻게 모든 일을 처리를 했다. 이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렇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법정에서 자기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지고 왜 몰랐는지 그걸 밝혀야 그 다음에 조민의 기소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아니다. 조민도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조국이 밝히지 않으면 검찰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속 진행 상태입니다. ING 상태입니다. 조국이 밝힐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도 기소를 해야 되고 조원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누구든지 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조민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을 했다. 조원 아들은 최강욱이죠. 최강욱 변호사실에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을 했다. 이걸 지금 조국 모르게 모두 다 일어났다. 그러면 조국은 왜 몰랐느냐? 이게 지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국이 알았다면 조국이 알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일어나야 될 논쟁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경찰이, 기자가,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국이 안다라고 할 때까지, 조국이 왜 몰랐는지를 밝힐 때까지 모든 것을 지금 계속 파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이재명의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금요일 열리게 됩니다. 어제 이재명이 이제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이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은 선거에 나가서 명함을 70만 장, 80만 장 돌린다. 선거 때 70만 명, 80만 명의 유권자를 만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건 모르는 경우가 아니냐? 정치인의 경우에 저 아시죠? 라고 누가 물어올 때 제일 곤란하다. 안면 인식 장애에 걸린 것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한다. 참 이럴 때 제일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고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었죠.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재명과 골프장도 가고 뭐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 골프 치러 가면 5시간 동안 한 카트 안에서 골프는 이렇게 마라톤처럼 계속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공을 칩니다. 대부분 대화를 나누고 같이 카트에서 또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10여일 이렇게 호주 출장, 외국 출장을 가게 되면 한 호텔에서 매일같이 같이 생활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성남시장과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성남시장과 대장동 실무자와의 관계입니다. 외국까지 가고 각종 보고를 받은 이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얼마 전에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는 걸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철학적인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이재명은 부인인 김혜경은 도대체 아느냐? 이재명이 도대체 얼마만큼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철학적인
참 명제를 던지니까 그러면 김혜경 부인은 도대체 아느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이제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정확하게는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서 뭐 지든 이기든 지금 깽판 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 재판 계속 뭐 시간 끌기만 하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궤변이지 않습니까? 억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으로서 직원과의 관계, 해외 출장까지 가고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직원과의 관계에서 왜 몰랐다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데 엉뚱하게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을 처음에는 이재명이 얼떨결에 이렇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얼떨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모른다라고 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 들어가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각종 자료가 나와도 모르는 걸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끌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논쟁을 가져가야 재판이 계속 막 질질 끌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이재명이 얼떨결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전략이. 이 선거법 위반에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될 경우에 이 많은 그동안 20년 동안 이게 무죄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2018년에 형 입원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 부분, 그게 1심, 2심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가 그게 3심에서 소위 권순일 재판 거래죠. 권순일에 의해서 그 재판이 뒤집어져서 무죄가 됩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거래였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변호인들과.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이 무죄는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이 100만 원 벌금을 놓고 100만 원 이상이 돼야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전략을 세웁니다.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는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전략이냐 하면 이제 이게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가져가야 100만 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목을 치면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선거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참 뭐 헤아려 달라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도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딱 됐을 때 이재명이 지난번 2018년 그 재판이 뒤집어진 대법원에서 그것 때 쓴 전략이 그겁니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그게 아니었고 이게 토론 중에 얼떨결에 나온 소위 그때 나온 이론이었습니다. 권순일이가 이제 이재명에게 무죄로 뒤집어 주면서 낸 이론이었습니다. 적극적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뭐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무슨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 전략을 처음에 쓰려고 하다가 100만 원 이하형 이걸 지금 노리다가 뒤바꾼 겁니다. 100만 원 이하를 노려서 이렇게 가면 재판이 빨라지게 됩니다. 재판 진행이. 이재명이 이제 거짓말 한 건 인정을 하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아니었다. 소위 권순일 논리대로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었다. 얼떨결에 이렇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재판이 빨라집니다. 뭐 굉장히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시간 끌기를 할 목적으로 이제는 가려면 아예 모른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러되면 부인 김혜경도 모르는 거죠. 뭐 사람이 평생 부부로 살아도 사람 속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 자신은 아느냐 그러면 뭐 이렇게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냥 재판정에서 깽판 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도록 법정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넘어갔습니다. 벌써 1심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집중심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에 퇴임하고 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전략적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깽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심리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이 사건에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때
빨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 심리를 결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뭐 재판을 2번씩 연다 이런 식입니다. 이 대장동과 위례 비리, 성남 FC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공판 준비입니다. 어제 공판 준비를 하는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이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는 집중심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이 대장동만으로도 지금 책자로도 수천 권에 이릅니다. 이 재판 자료가. 그래서 지금 집중심리를 하자,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열자라는 건데, 이재명 측이 반대를 해서 이 지금 공판 준비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본 재판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열렸는데 이재명 측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도 2주일에 1번씩 재판을 열고 있다. 또 이재명이 당대표여서 굉장히 바쁘다. 야당 대표여서. 또 이재명이 뭐 검찰에 소환도 되고 그래서 다른 여러 건으로 그래서 더 바쁘다. 또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변론을 맡은 게 이재명 이 재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수임 사건들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에만 매달릴 수가 없지 않느냐. 좀 선처를 해달라 지금 재판부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끌기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열어도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판입니다. 이걸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처럼 2주일에 1번씩 열면 이재명 측의 시간 끌기가 또 있을 텐데 이 10년이 돼도 이 재판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민주당들은 이런 비리에 휩싸인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으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하라고 했습니까? 백현동으로 검찰에 소환돼야 된다. 그런 비리를 저지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이 최소한의 그래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재판을 계속 빨리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재판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고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 끌기 깽판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데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이거 어제 김동현 부장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조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본래의 방침대로 집중심리로 일주일에 2번씩 열면 됩니다. 또 다음 달이면 이재명이 구속됩니다. 이재명 구속되면 할 일도 없습니다. 매일 재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요. 그 다음 국민의힘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이 있는 게 총선에서 유리한데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이 오히려 민주당이 뭐 혁신한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면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입니다. 또 뭐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위험하다. 뭐 안철수를 비롯해서 유승민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계산을 놓고 이렇게 수도권이 위험하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가까운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뭐 엄살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데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공천, 입지 이런 것만을 노리고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안 좋은 자세고요. 지금 이재명 구속을 놓고 민주당 쪽에서도 뭐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구속이 안 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치 당당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입니다. 법치, 공정, 법치를 바로 세워라. 부정부패는 뿌리 뽑아라라는 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지켜나가야 될 뭐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이 바둑을 둘 때도 고수는 상대편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을 예상해서 대비를 합니다. 하수들이 상대편의 실수 바라는 거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혁신을 해서 그래도 좋은 정당이 된다면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강해진다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
더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질문을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물으면 30%가 나오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물으면 20%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라고 묻는 것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묻는 것, 그 차이가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이 민주당 중에서도 이재명과 이재명 친명들의 문제점, 이 비리가 부을거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이 많은 비리 구속시킬 사유가 분명하다면 이재명은 구속시키는 것이 법치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혁신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맞고요. 또 이재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그렇게 쉽사리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비리, 민주당의 돈 봉투 게이트, 많은 비리들이 계속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의 갈등 요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뭐 쓸데없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수도권 불안하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또 수도권의 인물난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의 많은 인물들, 새로운 인물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고 여권 전체로도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절대로 경쟁력 측면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